원장님, 유산균을 꾸준히 먹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산균은 모두 같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산균 효과의 핵심, 바로 균주 특이성, 영어로 하면 strain specificity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용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이름이 같더라도 그 뒤에 붙어있는 균주 번호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균이에요. 이름은 벤치지만 성능은 모닝일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편한 의사 김용성입니다. 먼저 유산균이 우리 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지 그 기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선 프로바이오틱스는 유해균 성장을 억제하고 장 점막을 보호하고 또 면역세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염증을 조절하고 장 운동과 점액 분비를 정상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장 속의 환경을 건강한 방향 쪽으로 리모델링하는 일꾼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모든 유산균이 이런 작용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자동차로 비유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엔카에 들어가셔가지고 벤츠 C 클래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벤츠 C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C200, C250, C63, AMG 모양은 비슷한데 이름이 다른, 그리고 실제로 그 엔진이라든지 마력이라든지 주행감, 가장 중요하게 가격이 다른 차들이 천차만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프로바이오틱스도 똑같거든요. 그 예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루스라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루스는 종 수준의 이름이고요. 그 뒤에 스트레인 넘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LA05, LA1, NCFM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앞에 종 이름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뒤에 균주 번호가 다르면 전혀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엔 같은 균주처럼 보여도 단 1, 2%의 유전자 차이로 이들이 생성하는 단백질, 효소, 대사물질 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사람의 DNA가 99% 이상 같지만 아주 미미한 차이로 얼굴, 성격, 체질이 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만큼 미미한 차이가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동일한 이름의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균주가 12개의 스트레인을 조사해보면 이 점막 부착력이나 면역 활성이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났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겠습니다. 밀에 있는 단백질 ATI라는 것을 이 유산균들이 얼마나 분해할 수 있느냐를 검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같은 이름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름이 같은 종이라도 그 뒤에 붙어 있는 번호가 다르면 오히려 다른 균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유산균은 이름보다 균주의 번호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균주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다는 점에서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유산균이 가지고 있는 기전, 이 작용 기전을 균주에 따라서 계층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대부분의 균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해균을 억제하거나 장내 pH를 낮게 유지하거나 장 운동을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유산균이든지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규제든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특정한 면역을 자극한다든지 신경이나 호르몬 등을 조절하는 어떤 특정 기능들은 일부 특별한 스트레인의 균들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성살사, 즉 유해균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유해균만 억제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하더라도 효과가 비슷한데 아주 특이한 신경 조절 능력이라든지 어떤 호르몬 분비가 필요한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한 치료에서는 특정 균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복용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스트레인에 따른 균주에 따른 차이가 효과에 영향을 주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복용하는 사람의 차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균주라고 해서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복용한 사람이 항생제를 자주 쓴 사람이라든지 또는 섬유질이 부족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불규칙한 수면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당뇨나 고혈압 같이 만성적으로 약을 먹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들이 균의 생착률 또는 균의 효과를 나타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제품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에게서는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아무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모두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종이라도 균주가 다르면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균주 간의 유전적 차이는 작지만 생적 기능은 크기 때문입니다. 단 1, 2%의 작은 유전자 차이가 완전히 다른 대사 활성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복용자,
즉 사람의 다른 특성이 더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차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복용하는 사람의 장내 미생물의 구성,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약물 등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유산균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은 과학적으로 틀렸습니다. 근거 있는 균주를 나의 내장 상태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3번에 있는 장편한 김영선내과를 방문하시면 더 친절하게 진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장편한 의사 김영성이었습니다.